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시승할 차는 아우디 뉴 A4입니다. 그저께 신차 출시가 된 모델이죠. 신형 A4는 차체는 커지고 반면에 무게는 감소하고 그리고 편의 장비는 훨씬 더 많아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모델입니다. 아우디에 따르면 모든 부분에 걸쳐서 동급 최고를 지향한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굉장히 평이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45 TFSI 쿼트로 모델이고요. 국내에는 우선적으로 45 TFSI 모델 하나만 출시가 됩니다. 차후 하반기에 디젤 모델도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엄밀히 보면 스타일링의 변화는 크지 않은데요. 전면에서 보면 이 그릴이 가장 큰 특징이죠. 그릴 부분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우디에 따르면 3D 디자인, 입체적인 디자인이라고 하더군요. Q3부터 시작된 이 3D 그릴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나온 A4에서 가장 입체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다른 아우디에 비하면은 확실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차이가 안 나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기존의 아우디의 그 싱글 프레임 그릴에 비해서 훨씬 더 입체적이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룸미러로 비치는 이 전면의 모습이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공격적이고 사나워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A4는 차체 사이즈가 다시 한번 또 늘어났습니다. 전장은 25mm, 전폭은 16mm가 늘어났습니다. 25mm, 16mm씩 늘어나면은 이게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법인데요. 실제로 A4 보면은 구형에 비해서 좀 많이 커졌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휠 베이스도 2.82m인데 이게 지금 구형에 비해서 12mm가 늘어난 거거든요. 이 늘어난 이 휠 베이스는 거의 2열 공간에 2열의 무릎 공간을 넓히는데 할애가 됐습니다. 신형 A4는 트렁크 높이가 약간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즘 많은 아우디들이 저 깜빡이 등을 저렇게 쓰고 있는데 이 A4의 경우도 적용이 됐어요. 근데 저 방식은 테일 램프에만 적용이 되고 앞부분의 경우에는 일반 깜빡이처럼 전멸합니다. 이왕이면 양쪽 모두 다 적용하면 좋았을 뻔했죠. 타이어 사이즈는 245에 40R18이고요. 타이어는 피렐리 신트라토 P7입니다. 제가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는 타이어죠. 피렐리는 P0는 좋은데 저 P7 신트라토는 그렇게 성능이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 알로이 휠의 디자인이 상당히 멋지군요. 이 오스포크 디자인인데 더블 오스포크 디자인인데 림 끝까지 쫙쫙 뻗어 있고 그런 반면에 사이즈에 비해서 좀 작아 보이는 면이 있어요. 실내는 전형적인 아우디의 디자인이죠. 특히 이 차는 S라인 모델이기 때문에 소재가 특히 좋습니다. 특히 이 도어 트림에 적용된 소재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도 고급스러운데 이 촉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아우디의 경우 실내 소재가 좋기로도 유명하죠. 이 금속이라든가 이 나무를 적절히 사용을 해서 아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구형에 비해서 훨씬 고급스럽죠. 그리고 Q7처럼 이 대시보드를 가로지르는 이 송풍구가 또 특징이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송풍구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 차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A4의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경우에는 D컷 모델입니다. 아우디의 이 D컷 스티어링 휠도 굉장히 스포티하죠. 디자인이 아주 뭐라 그럴까 우락부락하게 생겼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표면에 펀칭된 것이나 그리고 소재 같은 게 손에 아주 잘 달라붙습니다. S라인 모델에서 도어 스텝에 S라인 로고가 새겨져 있죠. 그리고 시트도 소재가 좀 다르죠. 이 시트 등받이와 쿠션에 적용된 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옷과의 밀착성이 굉장히 좋아요. 아주 허벅지 바깥쪽이랑 이 등 양쪽을 잡아주는 기능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쿠션의 이 앞부분이 따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그 길이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보면은 시트 포지션이 웬만큼 좀 낮게 내려가서 좀 스포티한 운전 자세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포지션이 나옵니다. 이 알루미늄 페달은 이 알루미늄의 소재도 좋은데 그 알루미늄 위에 이 고무를 덧대 갖고 그러니까 신발에 닿는 이 그립이 참 좋아요. 또 아우디 특유의 풋레스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가속 페달이 좀 오르간 타입이 아닌 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이 A4 실내에서 좀 특징적인 수납 공간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여기 좀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가 지금 수납 공간이거든요. 여기에 수납 공간이 있는 건 별로 특이사항이 아닌데
이 수납 공간이 굉장히 깊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수납 여기에 이 매뉴얼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매뉴얼이 지금 크기가 이만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들어가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이 수납 공간이 엄청나게 깊은 거죠. 저는 이 매뉴얼이 여기에 있는 차는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얼마나 깊냐 하면은 지금 제 팔뚝이 그러니까 지금 제 팔뚝이 다 들어가고도 남아요. 그 정도로 여기가 깊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이거 깊게 판 거죠? 제가 여기를 깊게 판 이유가 있는 게 지금 여기 보시면 A4의 경우 이 글로우 박스가 좀 용량이 크지가 않아요. 여기가 글로우 박스가 여기 용량이 안 크죠. 그래서 이거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 수납 공간을 아주 깊게 파지 않았나 싶네요. 뭐 제가 만약에 A4 오너라면 매뉴얼 보통 잘 안 보잖아요. 매뉴얼 대신 여기다가 이제 순수한 수납 공간으로 쓰고 싶을 정도로 여기가 아주 굉장히 깊고 많은 물건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신형 A4에 적용된 이 모니터는 이전보다 좀 더 와이드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께도 좀 더 얇아졌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최근 나온 아우디 뭐 Q7이나 신형 차들과 거의 비슷한데요. 주요 메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메뉴가 좀 많아서 한 번에 좀 이렇게 숙지하기가 좀 쉽지는 않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응이 조금 느려요. 반응이. 그러니까 이 세부 메뉴로 들어가서는 괜찮은데 이 큰 메뉴에서 할 때는 조금 반응이 느린 부분이 있어요. 이 지도와 내비게이션의 차이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Q7 할 때 제가 들었는데 별 차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들어가서는 여기서 이제 효율과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 개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뭐 여기서도 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우디의 경우에는 참 이런 이 센터페시의 소재도 좋지만 이 눌렀을 때 이 감촉이라든가 특히 이 소리 같은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딱딱딱딱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고급스러움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걸 참 세팅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조장치, 자주 사용하는 공조장치는 여기다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이얼로 하는 걸 더 선호를 하거든요. 심지어는 여기까지도 다이얼로 해놨는데 여기 아주 참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한 것 같네요. 좌우로 유격은 약간 있군요. 근데 이 공조장치 다이얼 역시도 이 소리가 굉장히 좋죠. 딱딱딱딱 하고 움직일 때 딱이 절도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다이얼 표면에 이렇게 이 마감을 한 것까지 보면은 참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여기 이 안에 보면은 여기 12V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 12V에 여기까지도 똑같이 해놨어요. 저는 12V 이가 12V 여기를 이렇게 고급스럽게 한 건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주 비싼 차들 빼고는. 그리고 여기 지금 이쪽에는 스톱 스타트 버튼과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이거는 모니터 전환 버튼입니다. 꺼지죠. 그리고 요 앞에는 컵홀더가 두 개 있는데 기어레버 앞에 있는 이 컵홀더의 경우에도 제가 가장 좀 선호하는 편인데, 컵홀더가 가능하면 앞쪽에 있는 게 저는 운전할 때 가장 쓰기가 편하더라고요. 이 크기는 이 스타벅스 이게 아주
딱 꽉 끼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MMI 버튼을 통해서는 여기 보시면은 이 메뉴가 있는데, 그러니까 딱 손에 아주 잘 잡히게 돼 있어요. 메뉴. 그리고 이 백은 이제 뒤로 돌아가는 거. 사용하기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불편한 거는 내비게이션인데, 이 참 목적지 설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이 기어 레버의 디자인도 상당히 고급스럽죠. 되게 짧고 뭉툭한데 여기 위에 처리된 이 표면 펀칭된 게 감촉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그러니까 R&D는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고, 주차할 때는 요 주차 브레이크 이 P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주차 브레이크 P에 걸립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또 올리면은 후진이 되고요. 상당히 편한 게 돼 있죠. 그리고 이 센터 콘솔 박스는 크기가 좀 작은 편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넓이는 뭐 그냥 그렇다 치는데 좀 얕은 편이죠. 좀 아마 쿼트로 때문에 더 깊게 파기가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USB 단자가 2개가 있습니다. 이게 선입견에서 그런지 이 USB 단자에 들어오는 이 불도 좀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신형 A4는 실내의 모든 조명이 LED입니다. 아우디의 이 버추얼 콕핏은 TT 그리고 Q7에 이어서 3번째로 경험을 하는데, 아직도 좀 저는 적응이 안 되네요. 좀 어렵습니다. 아직도 버추얼 콕핏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계기판 전체가 하나의 디지털 액정이에요. 그래서 이 액정 하나에 거의 모든 기능을 다 그냥 통합을 했습니다. 사실 막말로 이 모니터는 없어도 될 정도로 여기 안에 모든 기능이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이 화면을 또 조합을 할 수가 있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화면 전체에 내비게이션을 깐 거고, 그리고 타코미터와 속도계는 아주 작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계기판으로 이렇게 지도의 확대나 축소를 할 수가 있고요. 지도 색상과 방향, 중, 뭐 이런 걸 또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날짜와 시간, 그러니까 주로 트랙 컴퓨터 같은 정보를 또 따로 표시할 수가 있고요. 추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정보를 또 따로 불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 전통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계기판과 비슷한 디자인이 되죠. 타코미터가 오른쪽에 있고, 그리고 왼쪽에 속도계가 있고요. 이 속도계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뭐 눈금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 디지털 속도계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아주 시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확실히 근데 이 아우디의 버추얼 콕핏의 경우에는 좀 오너가 돼서 좀 자주 사용해봐야지 익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아직까지 좀 어렵지만 오너가 되면은 뭐 그게 크게 뭐 인터페이스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2열 시트의 쿠션은 앞보다 좀 탱탱한 편이고요. 그리고 포지션도 좀 높습니다. 뭐 많은 2열들이 그렇듯이.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쿼트로라서 저 중앙 부분에 툭 하고 튀어 올랐어요. 그래서 5명, 그러니까 3명이 앉기에는 가운데 앉은 사람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2열 공간 자체는 뭐 넉넉한 편입니다. 이 휠 베이스가 12mm 늘어나면서 이 2열 승객의 무릎 공간이 23mm가 늘어났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에 무릎과 앞시트 사이에 주먹 2개가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핸드폰 이렇게 딱 넣고도 좀 남죠. 여기 보시면 이 무릎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게 해서 이쪽은 더더욱 여기 이쪽 전체가 더
좀 파놨는데 이쪽 부분은 뭔가 무릎이 닿는 부분은 더더욱 파놨네요. 이런 거 보면 참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A4의 경우에는 이 뒤쪽에 이런 여기 이 수납함이나 이런 부분에 쓰이는 이 플라스틱까지 소재가 굉장히 좋아요. 이게 딱딱한 플라스틱이 아니라 아주 이렇게 만져보면은 물렁물렁하고 좀 탄력이 느껴지는 플라스틱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제 C-볼트가 있고요. 참고로 그리고 이 도어 포켓은 1열보다 좀 작긴 한데 여기도 이렇게 구역을 두 개를 나눠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각기 크기가 다른 병을 이렇게 수납하기 쉽게 담아놨습니다. 참고로 1열 유리는 이만큼이 남네요. 좀 많이 남은 편이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암레스트인데 저는 암레스트가 이게 되게 두껍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여기에 지금 컵홀더가 있겠지 했는데 이 컵홀더가 없네요. 저는 컵홀더가 어디 숨어 있는 줄 알았는데 컵홀더가 없네요. 컵홀더가. 이 컵홀더가 없는 거는 좀 단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키스루도 있고요. 예, 트렁크는 반듯하게 정리가 잘 된 편이죠. 그리고 특히 입구 부분이 좀 넓어서 여러 가지 많은 물건을 실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입구 쪽에 보시면 저기 아마 골프백 좀 긴 물건 실을 수 있게 하려고 양쪽을 좀 파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2열 시트도 접을 수가 있습니다. 2열 시트를 접으면 뭐 본격적인 해치백만큼은 아니지만 뭐 공간을 넓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의 경우에 이렇게 템퍼러리 타이어가 껴져 있습니다. 125 70 R19 사이즈의 템퍼러리 타이어가 껴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엄청 가볍네요. 다른 차에 비해서. 아우디 A4 45 TFSI에 적용된 2.0 터보 엔진은 252마력 38.0kg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합니다. 아우디는 물론 폭스바겐에 걸쳐서 두루두루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엔진이죠. A4 45 TFSI에는 2.0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되는데요. 뭐 가솔린 모델이니까 당연히 정숙성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에어컨을 1단 킨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는 그 에어컨 팬 돌아가는 소리만 가늘게 들리는 정도고 전체적으로 공회전 정숙성은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진동은 당연히 없고요. 이 A4 45 TFSI의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차 전체가 그러니까 탱탱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탱탱하다. 그러니까 엔진, 변속기, 셰시, 심지어는 이 시트 쿠션까지 전부 좀 탱탱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꼭 표현을 드리면은 무슨 고무줄처럼 아주 탱탱하고,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달릴 때도 좀 스포티한 느낌이 나요. 그리고 엔진의 경우에는 엔진과 변속기의 경우에는 저속 반응이 굉장히 좋아. 저속 반응이 가속 페달을 지금 이렇게 많이 밟지 않아도 속도가 쫙쫙 붙습니다. 보통 이게 잘 만든 가솔린 또는 디젤 엔진이 전부 다 이런 특성을 띠는데 지금 제가 가속 페달 살짝 밟고 있거든요. 근데도 속도가 아주 잘 붙습니다. 거기다가 이 차는 엔진 소리도 되게 좋아요. 이 소리가 귀에 또렷하게는 잘 들리지만 그렇다고 음량이 큰 건 아니고, 그리고 그 음색이 굉장히 듣기가 좋아요. 그래서 회전수를 높이 사용을 해도 그렇게 귀에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이 엔진 반응이 이렇게 좋은 거는 이 차가 아마 이제 미국 시장을 겨냥을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한 것 같아요. 저속에서 아주 토크가 팡팡 터집니다. 지금 저속에서 이렇게 가속페달 많이 안 밟고 다닐 때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차가 물론 터보니까 부스트나 터빈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차가 배기량이 2.0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간선도로에서는 가속페달을 완전히 바닥까지 밟지 않아도 속도가 쭉쭉쭉쭉 붙어요.
예, 굉장히 인상적인 성능입니다. 또 반대로 얘기해서 가속 페달을 완전히 바닥까지 밟으면은 그 초반에 기대하는 만큼의 출력이 또 확 나오느냐, 또 그 정도까지는 또 아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엔진과 변속기의 매칭이나 성능은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풀 가속하는 상태이고요. 지금처럼 그 전력으로 가속할 때 회전수 막 6,000rpm까지 쓰는데 이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이 굉장히 적죠. 이 보면은 아우디가 이 A4를 개발을 하면서 이 방음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면은 이 앞유리 같은 경우에 이 방음 처리를 되게 많이 해서 구형에 비해서 6dB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전면에서 들어오는 이 소음이. 사실 이게 6dB이면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고도로 달릴 때도 이 앞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좀 적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앞에 들어오는 소리가 좀 적어서 그런지, 반대로 고속으로 달릴 때 이 옆유리에서 들리는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급부가 꼭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경우도 조용하지만 은근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되게 크거든요. 전기차 하이브리드도. 그러니까 일반 자동차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4는 전반적인 정수성이 되게 좋아요. 이 신투라토, P7 신투라토 타이어의 경우 이 타이어가 이렇게 조용한 편은 아닌데, 트레드웨어 260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한 편은 아닌데 이 바닥에 그 타이어 노면 소음 있잖아요. 그게 들어오는 소음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차는 이 A4 같은 경우는 앞에도 앞유리도 잘했고, 이 하체에서 올라오는 방음도 굉장히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A4의 하체는 기본적으로 좀 약간 좀 무른 편이에요. 상하에 좀 바운싱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롤 컨트롤하는 능력이 되게 좋아서 승차감은 물론이고, 이 코너링 할 때 자신있게 이 코너에서 잡아 돌릴 수가 있어요. 저기 기아 니로가 이거랑 좀 지금처럼 좀 비슷했어요. 기아 니로도 이 가속 페달 쫙 밟으면서 돌 수 있었는데, A4는 그거보다도 조금 더 스포티하다고 느끼게 되네요. 사실 지금처럼 나들목 내리막길은 뭐 어떤 차든지 사실 되게 부담이 되잖아요. 이렇게 사실 코너도 깊고 거기다 내리막이고 무게가 더 앞으로 쏠리니까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코너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속 페달 쭉 밟으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죠. 조향을 딱 차선에 맞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전자장비가 그거를 깨닫고 조절을 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조향을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무슨 차든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 차선에 딱 맞게 조향만 해주면은 전자장비가 알아서 이렇게 조절을 하고, 가속페달 쭉 밟으면은, 그리고 엔진음을 구동력 살리면서 돌아나갈 수 있습니다. 이 A4 코너링 성능이 코너링 성능과 전자장비 세팅이 제 예상보다도 더 좋네요. 이 구형에 비하면은 이 지금 신형 A4는 완전히 핸들링을 즐길 수 있는 차,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너에서 이렇게 몇 번 좀 익숙만 해주면 코너에서도 뭐 이렇게 즐기면서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스포티하게 주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르막으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속도는 보통 제가 이 코너에 진입할 때 보통 90에서 100 정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110이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딱 잡아주면은 안 벗어나죠. 물론 밖으로 좀 밀리는 감이 있는데, 거기서 딱 그 언더스티어 딱 컨트롤 하면서 딱 잡아주네요. 코너링 되게 좋네요. 드라이브 모드는 5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달리고 있는 건 이피션시 2거든요. 이때는 지금 뭐 대부분의 에코 모드가 그렇듯이 반응이 되게 느려요. 그래서 연비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컴포트 모드 있고, 자동은 이제 헷갈린다 그랬던 자동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고 다이내믹으로 바꾸면은 엔진과 변속기, 스티어링 등이 굉장히 스포티한 세팅으로 바뀝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운전대 스포크의 이 버튼으로 이거 설정을 옮겨놨어요. 이걸로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 다이내믹으로 하면은 확실히 우와. 이 코너링이 진짜 좋은데요? 아니 뒤에 이렇게 살짝 흐르면서 이렇게 계속 좀 치고 나가는 게 진짜 좋은데요. 와. 좀 과장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운전자는 딱 조향만 이 차선에 맞게 딱 조향만 해주면 차가 다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좌우 조절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아주 이 세팅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이 A4는 이 조용하면서도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차 같아요. 지금 전력으로 RPM 6000rpm 이상까지 쓰면서 가속을 하는데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 되게 적죠. 그러면서도 충분한 동력 성능을 확보하고 있고요. 이 고속으로 달릴 때의 이 느낌은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유럽형, 예전이 아니라 유럽형에 비해서 뭐가 좀 완전히 좀 바닥에 달라붙는 느낌은 좀 덜해요. 그러니까 구형이 아니라 그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유럽에서 팔리는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좀 더 단단한데 이 차는 그렇게 단단한 편은 아니고, 그리고 고속을 할 때 좀 상하 바운싱이 있어서 불안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아우디의 그렇게 탄탄한 그런 느낌은 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고속 안전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확실히 이 전력으로 가속을 할 때 그 초기 반응에 거는 기대치만큼은 조금 못해요. 하지만 이 속도 제한이 되는 시점까지 아주 원활하게 속도가 올라가고요. 참고로 45 TFSI는 유럽에서 팔리는 차는 250에서 속도 제한이 되는데, 지금 이 국내에 들어온 미국형의 경우에는 210에서 속도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굉장히 일찍 속도가 제한이 되는 거죠. 지금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데 참 이 상태에서 승차감이 굉장히 좋네요. 승차감이 이 상태에서 지금 고속으로 달릴 때 앞이 뜬다는 느낌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45 TFSI 252마력 타보니까 차 동력 성능 좋긴 한데 출력이 좀 더 높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네요. 왜냐하면은 이 코너링 성능이나 하체 받쳐주는 게 이 성능을, 엔진 성능 훨씬 상회하거든요. 그래서 출력이 좀만 더 높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네요. 뉴 A4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승차감이에요. 승차감을 정말 좋게 잘 구현을 한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런 간선도로 노면이 좋은 곳은 물론 시내처럼 이렇게 시내에 울퉁불퉁한 노면에서도 충격을 굉장히 잘 흡수해요. 아주 잘 흡수해요. 진짜 탁 치면은 이게 지금 이런 도로에서 달리면 상하로 좀 바운싱이 있는 것 같은데, 충격이 탁 치면은 또 짧게 한 번에 탁 흡수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충격 흡수 능력이 굉장히 좋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제가 어젯밤에 C클래스 쿠페를 잠시 탄 적이 있는데, 그거와도 좀 비교가 좀 많이 돼요. A4가 더 좋아요. C클래스 쿠페는 되게 물렁물렁하고 그런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좀 더 단단하면서도 승차감은 거의 비슷하게 구현하고 오히려 더 좋고, 보디롤이 적은 걸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쪽이 더 좋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속은 물론 고속까지 두루두루 승차감이 다 좋은 차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의 경우에도 제가 최고속도 부분에서 2번을 급 브레이크를 했는데요. 최고속도 부분에서 급 브레이크를 하면은 초반에 그 담력이 응답성이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초기에 급브레이크 할 때. 근데 반면에 이렇게 멈출 때까지는 꾸준하면서도 힘차게 제동력이 발휘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 때도 밀리는 현상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자세도 되게 좋고요. 이 아우디가 또 원래 급브레이크 하면은 할 때 자세가 되게 좋거든요. 심지어는 SUV, 이거보다 키가 높은 SUV도 급제동 할 때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신형 A4는 참 장점이 많은 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단점이 별로 없어요. 딱히 이렇게 꼬집을 만한 단점이 좀 찾기가 좀 힘들어요. 굳이 이제 단점을 꼽아보자면 내비게이션을 들 수가 있겠네요. 이 내비게이션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화질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좀 기능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국산차의 내비게이션의 경우 과속 방지 기능, 그러니까 과속 카메라 경고 기능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A4의 경우에는 음성 안내는 나오지만 뭐 구간 단속, 구간의 그 평균 속도 같은 거 이런 게 기능이 없거든요. 그런 게 좀 부족하고 그리고 다른 아우디처럼 이 내비게이션 그 검색, 목적지 검색 이런 거 이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계기판의 경우에도 아우디 버추얼 콕핏 계기판이 진짜 화질이 좋거든요. 정말 눈이 이렇게 운전하면서 눈이 되게 즐거워요. 그 정도로 화질이 되게 좋은데 단점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복잡하고 그러니까 손이 좀 안 익어요. 이것은 아마 제가 오너가 아니고 잠깐 뭐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잠깐 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아우디로는 좀 드물게 좀 새 차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뭐 단점은 이 정도고요. 그 외에는 뭐 죄다 장점이 참 많아요. 이 아우디의 경우, 이 파워트레인의 경우 그러니까 고속에서 질주할 때보다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시내 주행이나 뭐 이렇게 간선도로에서 이 정도 속도로 다 달릴 때 이때의 이 가치가 더 돋보여요. 반응이 되게 좋고 풍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내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만한 장점이 정숙성이죠. 정숙성이 공회전은 물론 주행 때도 방음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들어오는 소음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그리고 구형에 비해서 편의 장비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실내의 소재나 디자인도 한결 보기가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아우디 A4는 동급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차가 맞는 것 같아요. 이 경쟁 차종을 보통 C클래스, BMW 3 시리즈 이렇게 꼽는데 새 차종을 놓고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새 차종을 놓고 만약에 고민을 한다면은 A4가 가장 끌리네요.